사부인은 옆으로 좀 빠져 계시죠? 화면이 지저분해요. 저기 사부인 보세요. 화장을 손수하셨나 봐요.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게 촌스러. 아니, 소박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께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걸 본다면 결혼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여기 모든 걸 바꿔버린 한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행운이 가득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주택가, 작은 꽃집 정원의 문고리에 임시휴업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른 아침부터 꽃들을 정리하며 분주했을 김정숙이 오늘만큼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고, 얼굴이 늙어서 형편없네. 이 얼굴로 어떻게 상견례를 한담. 정숙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존경받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시골 과부일 뿐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 하나 키워낸 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문을 열고 들어온 딸 한서연의 목소리에 정숙은 부랴부랴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서연은 인서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패션 회사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 딸 오늘 예쁘다. 도윤이가 좋아하겠어. 서연은 엄마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최도윤은 서연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잘 나가는 건축사무소 부대표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점잖고 신사적이었던 그에게 서연도 호감을 느꼈었죠. 엄마,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부터가 부담스러웠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2시간 후 호텔 레스토랑 예약석. 하얀 테이블보와 크리스털 잔들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정숙은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도윤과 그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온화해 보였지만 시어머니 박미라는 처음부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정숙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어머님, 꽃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미란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네, 작은 가게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해외 유학파가 많아서 말이에요. 도윤이 형은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조카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미라는 대화 내내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서연 쪽 집안을 재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정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정숙은 탐탁치 않지만 서연이만 행복하면 됐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불편한 기운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예비 시어머니 박미란과의 만남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드레스 피팅 날이지? 나도 같이 가야겠다. 미라는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와 단둘이 가고 싶었지만 미란의 강한 의지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강남의 고급 웨딩드레스 샵. 화려한 드레스들이 진열된 매장에서 정숙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반면 미라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드레스들을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촌스럽고 저건 브랜드가 별로네.
우리 도윤이한테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미란이 가격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을 돌아보며 싱긋 웃었어요. 사부인, 이런 고급 원단은 잘 모르시죠? 이 드레스는 이탈리아 수제 레이스로 만든 거예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모르겠네요. 서연이가 마음에 들어하면 되죠 뭐. 그럼요, 당연히 신부가 중요하죠. 하지만 격에 맞아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미란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정숙의 집안은 격이 낮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서연은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드레스를 선택한 후 이번에는 피로연 장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라는 자신이 예약해둔 호텔을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호텔 뷔페 코스가 1인당 15만 원이에요. 사부인 댁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만 원이라니 그것도 1인당 말이에요. 친척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의 말은 일견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정숙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도윤이 참 착하죠? 이런 걸 보면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요. 미란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을 향해 시선을 던졌어요. 사부인도 서연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비록 환경은 좀, 그래도 성격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참기로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도윤 씨 가족분들께서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미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웨딩 촬영 장소도 우리가 정할게요. 제주도로 가면 어때요? 물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도윤이 다시 끼어들었고 정숙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엄마의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반 이상 진행되었고 하객 초대장까지 발송된 상태였어요. 결혼식 전까지만 참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일까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과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 그리고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 찬 웨딩홀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정숙은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3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었는데 딸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결혼하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번져.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어머니의 무시와 멸시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아빠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남편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무시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 엄마를 위로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도윤이 턱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도윤아, 긴장되지?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기대돼요. 서연이와 함께할 새로운 인생이요.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아버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오후 2시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도윤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의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타났어요. 베일에 가려진 얼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저런 드레스는 얼마나 할까요? 하객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딸을 위해 당당하게 걸었어요. 제단 앞에 도착하자 정숙은 딸의 손을 도윤에게 맡겼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딸을 보내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자는 결혼의 의미와 부부의 도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최도윤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부 한서연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내조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서연의 대답에도 떨림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혼인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도 도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쪽은 뭐? 번듯한 직장인도 없더라. 미란이 옆에 앉은 친척에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그 말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혼인 서약을 막 마친 신성한 순간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만 넘기자.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서연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이 참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혼인 서약이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웨딩홀 무대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촬영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밝은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께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소리와 함께 도윤과 서연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딸 옆에 섰어요. 미라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몇 장의 사진이 찍혔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신랑 측 가족분들과 친척분들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도윤 쪽 가족들이 우르르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도윤의 형과 형수,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신부 측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무대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미란이 속삭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번듯한 직장인도 없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영부영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대 한쪽에 정숙이 서 있으니 전체적인 구도가 어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미란이 정숙을 발견하고는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객들이 듣게 크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은 옆으로 좀 빠져 계시죠? 화면이 지저분해요. 순간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화면이 지저분해요. 이 말이 웨딩홀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마이크가 켜진 상황이라 미란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지저분하다고? 자신을 지저분하다고 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정숙은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결혼식 무대에서 그것도 3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친정엄마를 지저분하다고 모욕을 하다니. 우리 엄마가 지저분하다고? 내가 이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이 결혼 오늘로 끝이야.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한편 미라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뭘 그렇게 보세요? 사진 찍는데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미란이 주변 친척들에게 말하자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숙은 결국 무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웨딩홀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자신이 딸의 결혼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미란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도윤 가족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홀 옆 연회장에는 화려한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무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간편한 피로연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것은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한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정숙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당한 모욕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딸을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다. 오늘은 너의 날이야. 기분 상해하지 마라. 정숙의 말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억지 웃음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피로 연장으로 나가자 미란이 친척들과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쪽으로 다가가며 귀를 기울였어요. 설마 또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기 사부인 보세요. 화장을 손수하셨나 봐요.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게 촌스러. 아니, 소박하시네요.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지만 미란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화장도 좀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 신부들은 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받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까지 촌스럽다고 말하고 있다니. 엄마뿐만 아니라 자신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신부 측 하객들이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어요. 서연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래? 믿을 수 없어. 결혼식 날에 어떻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해? 서연이가 불쌍하다. 신부 측 하객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되는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았어요. 혹시 어머니를 말릴까 싶었지만 도윤의 반응은 서연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러 온 하객들에게 서연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랑 격이 좀 안 맞긴 하죠. 하지만 서연이가 워낙 착해서요. 그 말이 서연의 귀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하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서연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뭐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미쳤나 봐. 결혼식 날에 어떻게 그런 말을? 서연아, 너 괜찮아? 친구들이 서연을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한편 정숙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당하는 모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있었어요. 미라는 여전히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우리 도윤이가 착해서 다행이에요. 이런 며느리도 받아주니까요. 미란의 마지막 말이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신랑 측 하객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거든요.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화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망가진 신부의 모습이 비쳐 있었어요. 하, 하. 거친 숨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양손으로 세면대를 꽉 잡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식의 모습일까요? 이 결혼을 하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평생 이런 취급을 받을 거야. 서연의 머릿속에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에서부터 시작된 미란의 무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연속적인 모욕,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까지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도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서약한 남자가 하객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서연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딸을 위해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오늘은 너의 날이야. 참아. 엄마. 서연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억지로 지으려는 웃음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당당해야 해. 하지만 정숙의 말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생각해서, 체면을 생각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서연아,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그럼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어요. 서연아, 그래도 엄마, 제가 저 사람들과 결혼하면 엄마는 평생 저런 모욕을 당하며 사셔야 해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앞으로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뻔했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 결혼 오늘로 끝이야. 서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정숙은 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딸의 결정을 믿기로 했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의 존엄성을 지킬 거야. 서연이 화장을 다시 고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피로 연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고 견디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서연은 한 번 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굴복한 신부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과연 서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피로 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연은 정숙과 함께 화장실에서 나와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마음을 정한 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려한 피로 연장 안에서는 여전히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앞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신부 측과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거든요. 미라는 여전히 친척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아니, 오히려 더욱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사부인, 마사지도 안 받고 오셨나 보다. 오늘 같은 날은 마사지 좀 받으시지. 미란의 목소리가 또다시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서연은 큰 걸음으로 피로 연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용 마이크를 낚아채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객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일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로 이 결혼을 끝내겠습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어. 결혼식 날에 무슨 소리야.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피로 연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박수를 치려다가 멈췄고 신랑 측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모욕? 내가 언제 모욕했다고? 미란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도 우리 엄마를 촌스럽다고 시골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결혼식 무대에서는 지저분하다고까지 하셨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그 말들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정말 심했어. 결혼식 날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신부 측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도윤이 급히 달려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하객들 앞에서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서연의 추궁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서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가자.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거든요. 서연과 정숙이 손을 잡고 피로 연장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했어요. 잘했어, 서연아. 용기 있는 선택이야. 신부 측 하객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면 신랑 측에서는 혼란과 당황만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서연과 정숙이 피로 연장을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날의 일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파혼 선언,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용기 있는 신부의 선택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도윤의 건축사무소에는 다음날 아침부터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루 만에 3개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취소되었거든요.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이었습니다. 도윤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도윤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라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모임에서 축출당했거든요. 미란 씨, 우리 동호회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인의 모임도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골프 모임에서도 제외입니다. 미란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교계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결혼식 시어머니래. 정말 인성이 끝장이네. 저런 사람이랑은 어울릴 수 없지. 미라는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어요. 도윤의 해고로 인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고급 아파트의 관리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고 도윤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야. 미란이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무너진 평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도윤 가족은 결국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그동안 자랑했던 명품들도 모두 중고로 팔았습니다. 미라는 매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이 모든 게 다 그 서연 인연 때문이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란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도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라고? 네가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모자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반면 서영과 정숙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용인의 작은 카페 새 출발에서 두 모녀는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손님이 많이 왔네. 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페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엄마, 카페가 우리한테 정말 잘 맞나 봐. 서연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날 네 용기가 없었으면 난 평생 속으로 울며 살았을 거야. 정숙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린 지옥에서 도망친 거야. 정말 다행이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녁 무렵 두 모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후회 안 하지? 전혀.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래, 우리 당당하게 살자. 응, 엄마 이제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고 살자. 화면은 두 모녀의 따뜻한 웃음 위로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나타났어요. 그날 이후 사돈 집안은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서영과 정숙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서연의 용기 있는 결단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욕과 굴욕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자신과 가족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순간에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족을 모욕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일 뿐입니다.
서연처럼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엄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